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근상서지교 신지이 효제지의 반백자 불부대의 도로의 70자 의백식육 리어민 불기불안 연희 불왕자 미지유야 이거 하겠습니다.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삼가다는 말이니까 조심해서 한다. 그래서 이 상서지교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도 학교이고 서도 학교예요. 우선 배운다는 의미가 있고 배울 학자죠. 배울 학자. 그리고 그 옛날에 그 하나라라고 하나라 다음에 그 여러분 은나라는 상나라가 마찬가지죠. 상 하은주 이렇게 하는데 하나라 때는 학교를 배우는 곳을 교라고 했고요. 그리고 은나라 때에는 서라 그랬습니다. 서자가 바로 이 서자가 서가 학교란 뜻이에요. 그럼 주나라 때는 뭐라 그랬냐면 상이라 그랬어요. 상. 이 전부 다 교서상이다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서지교 그러면 학교에서의 가르침을 근이라는 것은 근실히 하다, 신중히 하다. 달리 말하면 잘 정비해서 시스템화시켜서 잘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근상서지교. 그러니까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유학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 또 인성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인성교육이에요. 신이라는 펼치다는 뜻이잖아요. 신이라는 원래 번개의 전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번개 전자하고. 근데 이게 쭉 늘어지다. 번개가 한번 치면 수백 킬로를 쫙 이어지잖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펼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지, 그러니까, 이때 신이라는 것은 번개가 한번 촥촥 나가고 쾅쾅쾅 하기 때문에 반복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반복해서 뭘로 가르치는 뭘로 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냐면 효는 부모에게 대한 최선의 저거잖아요. 그 태도잖아요.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이 제라는 것은 형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때 형님들이라는 것은 자기 작은 가족 안에 형님 포함되지만 그 팔촌 안에 형님도 포함이지만 동네에 있는 그 종족들 있잖아요. 그까지도 포함돼서 하여튼 형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확률이 높은 이런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제라 그래요. 효제동 우리나라에 종로구 효제동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효제동.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효제지 의 할 때 의라는 것은 뭐냐면 효제의 도리 효제의 도리를 거듭해서 알려준다,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상서의 교에서 가르치면서 이게 효제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지식보다는 인성교육을 더 우선시하는. 우선 인간이 되어야 지식이 그게 이 사회에 유용하게 쓰이는데 인간 안 된 놈들은 오히려 지식을 악용해서 그렇죠? 사회를 해치는 이 해충이 되잖아요. 효제지 하면 그다음 반백이라 이 반자가 똑같아요. 이 반자가 똑같은 거예요. 반백이라는 뭐냐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사람. 나이 50 넘어가면 되게 머리가 흰머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백자가 바로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들면 이제 좀 쇠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젊을 때보다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라는 것은 뭐냐면 부라는 것은 매는 것이고 어깨에 걸쳐가지고 물건을 하는 것이고 대라는 것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는 남자들이 하는 거죠. 대는 여자들이 하는 거죠. 남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든 남녀들이 길에서 도나로는 같이 길에서 나이 든 분들이 그 아줌마들이겠죠. 요즘 치면 50 넘어간 길에서 뭐 메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이런 일이 없다. 그럼 누가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한다 이것이죠. 어려운 육체노동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 이게 바로 반백자 불부대의 도로의 이겁니다.
이게 유학에서 말하는 그 어른 공경이잖아요. 예. 하긴 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없는 현상이 하나 있죠. 지하철에 가면 노인석이 있잖아요. 전 세계에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요. 또 아파트마다 노인정 있잖아요. 시골 마을마다 노인들 그 노는 노인정 있잖아요. 그게 이게 정말 상당히 괜찮아요. 유학의 그 이념에 상당히 이념을 실현시킨 한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봅니다. 반백자 불부대어 도로에. 예. 그래 뭐 우리나라 그 가사에도 보면 시조에도 보면 저기 가는 저 늙은이 그 짐 벗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지민들 무거울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이 시조. 저기 가는 저 늙은이 그 짐 벗어서 나를 달라 젊은이에게 나를 내가 대신 하겠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그린 그 시조가 있잖아요. 반백자 불부대어 도로에. 저 반자는 반포하다 할 때 훈민정음 반포 널리 알리다 할 때 퍼뜨리다 뜻이잖아요. 그 머리에 흰 뭡니까 이 흰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새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노인들이 50 넘어가면 그래 되죠. 그리고 70자 나이 70이 된 분들이 의백식이 의자와 식자가 이게 동사예요. 의백식이 그러면 이거 백이 비단이잖아요. 여러분 비단은 옛날에 옷도 지어 입었지만 옷보다 더 귀할 때 어떻게 썼냐면 귀한 중요한 글씨 이 글을 비단에 써서 남겼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백서라 그래요. 백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무덤 속에 나온 노자, 백서 노자, 백서 주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귀족들이 주역이나 노자, 도덕경 이런 거를 백서에 써가지고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묻었던 것이 뒤에 발견이 되어서 노자의 원본이 이랬구나. 도덕인 줄 알았더니 덕도경이더라 이거. 덕이 먼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알게 됐잖아요. 도덕경 그랬는데 알고 보니 덕도경 순서가 덕도경이에요. 그런 것도 알게 됐잖아요. 이게 바로 동사가 되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다. 의백식육. 육자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고기를 잘랐을 때 이렇게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고기 탁 잘랐을 때 단면. 이게 바로 변해서 육자로 변한 거예요. 이게 고기를 자른 단면. 알겠죠? 의백식육. 그러면 려민이란 뭐냐면 이 거물 여자예요. 거물 여자는 뭐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관직에 있거나 뭐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모자를 썼어요. 예. 그래서 여민은 모자를 안 쓴 일반 백성들이 모자를 안 쓴. 그러니까 시커먼 머리털이 그대로 있는 보이는 모자를 안 써서 안 썼으니까 뭐 다 보이. 그리고 이게 일반 백성들이 예를 들면 불기 이 기는 배고프다는 말이고 이건 추위에 배고픔에 굶주림에 고통 겪는 것이고 하는 추위에 떨떨 떠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불기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이 그리고서도 연이 불왕자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패도 그러니까 무력으로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으로 가마력으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그 사람을 왕이라 그러는데 왕천하라 그러잖아요. 왕의 동사로 왕천하. 미지유야. 그러니까 이 천하를 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근상서지교하고 신지효제지의 이렇게 해야 반백자가 불부대어 도로하고 70자 나이 든 노인들도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고 또 일반 백성들도 뭐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지 뭐하지만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된다면 다 이 복지 생활을 누리고 편하게 산다면 천하를 통일하지 못할 왕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근상서지교 신지이효제지의 반백자 불부대어 도로의 도하로는 똑같은 말이죠. 70자 의백식육 려민
불기불한. 예. 연이불왕자 미지유야. 이게 사실은요, 미유지야가 맞거든요, 문법적으로. 미지유야라는 것은 뭐 도치법을 써서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은 거예요. 네. 넘어갈까요? 다음 개지요. 개. 개와 견이 견은 뭐냐면 좀 큰 놈이고, 구는 똥개, 좀 이래 꼬부장한. 예. 이렇게 견과 구를 좀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왜 구자 이게 들어가면, 이 부분이 들어가면 전부 구부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굽었다, 직선이 아니고 굽었다는. 예. 이게 들어가면 모든 글자가 다 그래요. 예. 어떤 글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견과 구를 좀 구별하기도 하죠. 채라는 것은 이거 똑같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돼지저. 여러분, 우리 술안주로 좋은 거 제육볶음이잖아요. 이게 바로 저육볶음이에요. 저육볶음. 이 저육볶음이 저가 발음이 제로 되어버렸어요. 예. 제육이라는 게 따로 뭐 제사 지내는 고기 이런 게 아니라 저육, 돼지고기 볶음. 이게 바로 저예요. 이 저나 이 채가 똑같은 글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채는 좀 큰 돼지라 그래요. 이건 돼지 일반 명사이고, 큰 돼지, 구와, 결국 저기서는 뭐 꼭 큰 돼지라는 뜻보다는 개와 돼지들이 인식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먹는 음식이니까 곡식이잖아요. 오곡 같은 거. 이 앞에 식자는 동사잖아요. 인식. 아니, 개, 돼지, 이놈들이, 어떤 돼지는, 이게 뭐냐면, 귀족들의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예요. 이 평민집에 있는 돼지가 아니고. 네. 이놈들이 사람이 먹는 곡식을 먹는데도 검이라는 것은 뭐 단속하지 뭐. 단속. 조사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이게 검사잖아요. 그러죠? 네. 단속을 하지 못하면, 못하고. 그리고 이게 뭐냐, 또, 이 도자는 아까 도로하고 똑같아요. 도의 길에 아표라고 해서 뭐, 굶어 죽은 시체예요. 굶어 죽은 시체. 길가에 막 구르고 있는데도, 부지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가지고 있던 창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열어서, 거기는 곡식을 꺼내서 백성들에게 이 진율 하는 것을, 그걸 발이라 그래요. 예. 창고문을 열다는 말, 창고문을 열지 못한다면, 않고, 인사주갈, 백성들이 죽고 난 뒤에는 비아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세야, 이게 뭐 흉년에 들어서 그렇다. 흉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뭔 죄가 있느냐. 흉년에 들면 당연히 왕이 자기가 가지던 그 창고, 열어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짓을 하지 않고 꼭 잠그고, 지새끼하고 일부 극소수 권력자들만 처먹고 살고, 나머지는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고는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고 하면, 이건 내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정치 잘못한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그렇다. 흉년이 들어서 곡식 수확이 적어서 굶어 죽은 걸 내가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게 지도자로서 말이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매우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이런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식, 인식이, 부지금, 여기 두 개의 서로 대립하는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풍년에 곡식이 남아서 이 짐승들이 그 사람이 먹는 곡식을 사료로 먹는 거. 그런 상황인데도, 흥청망청 막, 생산량이 좀 남다고 해서 그걸 막 개나 돼지나 짐승이 먹어도 그걸 단속하지 못하는 거. 이런 뜻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굶는데 짐승들에게 곡식을 먹인다 이거예요. 두 가지 해석인데, 뒤에 해석이 아주 유명한, 청나라 때 유명한 학자인 석영학의 아주 최고봉에 이르렀던 상서의 가짜를 확실히 구분해냈던 염약거라는 유명한 참 대단한
경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봐서 이게 전부 다 풍년의 뜻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흉년인 상태인데 백성들이 굶는데 짐승들에게 그 사료를 사람들이 먹어도 될 그런 것을 줘가지고 키우고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거나 그 심해져 가지고 이제 길에 이제 굶어 죽은 시체들이 뒹굴고 있어도 이것을 창고를 열지 않고 이게 그런 짓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면 내 잘못이 아니라 이 흉년 때문이다. 이게 두 개 다 흉년이 이것도 둘 다 흉년인 경우이지. 이건 풍년이고 흉년이고 이렇게 연결돼 인사저고할 비하야 이거 앞에 것이 연결이 안 되게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염락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따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인데 흉년이 전체 흉년이에요. 이 귀족들 집에서 키우는 개, 돼지, 이 소,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이 부족해서 못 먹는 곡식을 사료를 먹는데도 그 금지시키지 못하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막 고르고 있어도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구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나면 내 때문에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정치 잘못한 게 아니라 흉년에 들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잘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상황은 하이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어느 뭐뭐에 척인이 해도 좋고 이건 지를 자객할 때 자랑해도 좋고 척이라고 또 마찬가지예요. 우선 우리는 저기 척이나 썼지만 자인이라고 합시다. 똑같은 뜻이에요. 찌르다, 찔러 죽이다. 자인이 살지 칼로 칼이 칼했잖아요. 요건 가시예요. 칼을 가시로 삼아서 칵 찌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찔러서 살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칼이 죽였어. 이 병이 뭡니까? 병이 이렇게 생긴 칼이죠. 칼. 이 칼을 왼손, 오른손으로 좀 무거웠던가 두 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장면이 이 병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병사들이에요. 병정이고, 병. 이 병이 올 칼에, 내가 죽인 게 아니고, 무기가 죽였어. 찔러 죽여놓고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칼이 죽였지. 내가 죽였느냐. 왕무죄세, 왕은 이 세랑은 이때는 풍년, 흉년 가운데, 액센트가 뭐 풍년 가운데서 흉년이죠. 이 흉년으로 죄를 돌리지 마세요. 흉년 때문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로 하면 X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왕께서 이 흉년 탓이라고 이따위 소리지 않고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먹여 살리고 백성들 우선 위기를 넘기고 이런 정책을 한다면 곧 천하의 위나라는 이 천하 중 한 제후국이잖아요. 옆에 있는 진나라. 그 위에 또 그 옆에 또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나라 위에는 조나라가 있고 조나라, 위나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위나라라면 말이죠. 요 위에 바로 조나라가 있어요. 조나라가 있고, 남쪽에는 뭐냐면 또 한나라가 있어요. 한나라가. 이렇게 한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위나라죠. 위나라. 이렇게 안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옆에 여기 누가 있습니까? 진나라가 있어요. 진나라가 바로, 진나라가 더 넓어요. 이게 아니고 더 넓어서 여기에 이게 초나라가 있어요. 초나라. 초나라. 여기도 뭐 제나라가 있죠. 제나라가 있죠. 제나라고 이게 초나라고 진나라가 제일 커요. 이게 대개 이렇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육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옆에 또 하나 연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대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강 평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제로는 한 제국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러면 천하의
이 온 천하에 있는 이 진나라, 뭐 한나라, 초나라, 이 백성들이 전부 당신에게 다 모여들 거예요. 그럼 저절로 전국 통일의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 되잖아요. 곧 천하지민 백성들이 지연 물밀듯이 몰려들어온다.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들어가지고 지지해버리면 전쟁 없이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시하여 자인이 살지 왈 비하여 병양.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돼. 왕무죄세 흉년 때문이라고. 내가 정치를 잘못한 게 아니고 흉년 때문에 이따위 소리 하게 되면 안 된다. 왕께서 죄세를 하지 않으면 곧 천하진 백성들이 남부여대해서 막 새까맣게 몰려와서 당신은 저절로 천하 통일의 군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양해왕이 말합니다. 이제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은 과덕지인, 자기 자신이 겸사죠. 자기 자신이 겸사. 예. 과덕지인. 원컨대 편안히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원안선교. 편안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아이고, 이 맹선생, 양해왕이 맹자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죠? 맹선생, 응? 이 선생의 말이라면 내가 무슨 말이든지 내가 듣겠다. 기탄 없이 얘기해 주시오. 기탄 없이. 끓일기, 끓일 탄. 응? 기탄 없이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아주 뭘까요? 무슨 말씀 하셔도 내가 다 듣겠다. 내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원안선교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화끈하게 좀 다 해주세요. 꺼리지 말고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이해하겠습니다. 나를 X새끼라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내가 왜 그런 비속어를 쓰느냐고 말하지 않겠다. 마음껏 나를 한번 난도질을 하고 뭐하고 나를 한번 얘기해봐라. 나에게 대해서 바른 말 해보아라. 이렇게 양해왕이 탁 얘기한 거예요. 나이 많은 왕이 상당히 인간이 좀 됐죠. 그리고 맹자가 대원 얘기합니다. 그래요? 좋지. 그거야 내가 바라는 바이지. 응?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라. 내가 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평상시에 내가 늘 이겼다. 내가 소원이 그렇다. 이거 잘 됐습니다. 이러면서 즉시 대답하게 살인 이정이어도 유의이호. 사람을 죽이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뭐냐? 몽둥이로 때려 죽인 것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릅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그냥 골통을 때려가 죽이는 거나 칼로 목을 찔러가 죽이는 거나 뭐 죽은 건 똑같잖아요. 다릅니까? 이렇게는. 왕이, 아이고, 뭐야, 똑같죠. 살인했는 건 똑같이, 죽인 건 똑같이, 무슨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뭐 바보입니까? 나도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무의이야.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포라는 건 포 다음에 요 글자를 쓰면 요거. 포주. 응? 포주. 여기 포자. 포주간. 여러분, 포주간이 뭐죠? 푸주간 있잖아요. 푸주간이라는 유명한 식당도 있더군요. 그렇죠? 포주옥, 그래가 식당이 있더라고요. 포주옥이라고. 푸주간이 아니고, 포주옥이라고. 예. 그래, 포주라는 게 뭐냐면, 부엌이잖아요. 부엌의 비육. 이게 뭐냐면, 뭐 죽은 놈이지만, 죽은 소, 돼지, 양, 이런 아주 띠룩띠룩 살죽어 잡아놓은 거, 그런 고기가 있고, 또 이게 마구에 이 고라는 건 뭐냐면 마구. 소도 키우지만 우구지만 통칭으로 마구라 그래요. 우리도 마구간에 그러잖아요. 소나 돼지를 키우는 것이잖아요. 마구간에 보면 또 살찐 말이 있어요. 이건 죽은 놈이고, 이건 산 놈이고, 띠룩띠룩 살찐 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나가보면 백성들은 전부 검버섯이, 뭡니까? 영양실조로 생기는 버섯 뭐죠? 무슨 버섯이라고 그러죠?
부항에 들려가지고 황달. 황달기가 있어요, 백성들은. 또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아표라, 이 굶어 죽은 시체라는, 표자는 원래 이 글자로 써야 돼요. 요 글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거는 풀이름이잖아요. 발음이 똑같아서 가차로 빌려 쓴 글자예요. 원래는 이걸 써야죠. 여기 뭐, 여기 뼈다구로, 이 사람이 뼈거든요. 요렇게 뼈, 여기 척추뼈, 여기 갈비뼈, 나무뼈, 여기 궁둥이뼈, 다리뼈. 이게 변해가지고, 이게 변해서,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뼈다구란 말이죠. 뼈가 앙상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건 발음 보호이고. 그 야유아표라는 것은 들에는 굶어 죽은 이 시체가 뼈만 남은 뼈다구가 막 굴러다닌다 이거예요. 얼마나? 야,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갔나? 이게 어디 갔지? 이거 어디 가버렸지? 이거 지워야 되는데. 나왔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보의 시에 보면, 두보의 시에 보면, 여기, 붉을 주자, 여기 또 지워야 되겠다. 이게 왜 이 글자가 이래 되지? 성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주문, 취. 예. 주문이라고 뭐냐면,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도 중국에서 주문 하면 부잣집이라, 엄청난 재벌들, 부잣집. 왜 그러냐면, 붉은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로 막 집에 칠하고 막 화려하게 하고, 되게 붉은색이 많이 쓰잖아요, 중국에. 주문에는, 부잣집에는 술이 사가가지고 막 씌어서 냄새가 나는. 고기가 먹다 보면 다 못 먹어. 썩어서 고기 썩는 냄새가 막, 이 냄새, 술 냄새, 고기 냄새가 막, 썩은 술, 썩은 고기 냄새가 막 초가 된 초 냄새, 막 썩은 고기 냄새 막 나요. 그만치 많다 이거죠. 예. 처먹고도 남는 거지. 그래 막 아주 썩고 초가 되고 이런. 그런데 바로 대문 밖에 길에는 동자, 동사, 얼어서 죽은 골, 뼈다구, 백성들의 뼈다구가 굴리고 다닌다. 큰 부잣집 대문 밖에 나가자마자 굶어 죽은 시체들이 막 뼈다구 나고 굴리고 노유동사고. 두보의 시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빈부의 극단적인 빈부의 차이고, 이게 있는 인간들의 권력과 돈이 있는 인간들의 탐욕이 이렇게 빚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고발시, 사회성을 띈 고발시들이잖아요. 고발시. 이 두보의 시. 주문주육취 노유동사골. 예. 두보의 그 현실주의 문학은 정말 대단한. 이게 야유아표가 막 마찬가지잖아요. 들에는 말이지. 굶어 죽은 시체들이 막 쫙 누워있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막 전부 얼굴에 황달이 끼어있고. 그런데 이놈들은 말이지. 푸주간에는, 그럼 있는 놈들 집에는 푸주간에는 뒤룩뒤룩 살찐 고기들이 막 있고. 아직도 여기죠. 그죠. 마구간에는 살찐 말들이 또 탁 있어요. 뭐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말들. 좀 말라야 될 텐데 막 살이 띠룩 찢은 말들 얼마나 처먹었는지. 사람도 못 먹은 걸 처먹어가지고. 예?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맹자 화끈하죠. 그래서 역대의 제왕들이나 있는 놈들이 맹자를 엄청 싫어했어요. 맹자를 정말 싫어하는 놈이 치면 엄청 많아요. 사고전서 총목제에도 맹자를 싫어했던 사람 명단이 쭉 나오고, 또 성호 이익 선생, 우리나라의 유명한 위대한 실학자 이익 선생이 맹자 질서, 맹자에 관한 메모 이런 건데요. 거기도 보면 맹자를 역대 미워했던 사람들 이런 명단을 쫙 적어놨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인여정. 어떻게 됐죠? 아까 우리 이거 했나? 아까 이거 좀 빠져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양희양왈, 과인 원한 성교하고 난 다음에
맹자대활 살인 이정여인 유이요 했네요. 무이이야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인여정 요걸 빠져먹었네요. 칼로 죽이는 것과 정사로 죽이는 것,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 죽이는 것과 사람 그 칼로 죽이는 거 뭐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요걸 빠져먹었네. 유이요 뭐 다릅니까? 그 왕이 하면 똑같잖아요. 죽였다는 똑같. 그 무이야 다를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당신 말이지, 당신 궁궐에는 이 포주간에는 당신이 요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살찐 아주 그 뭘까요? 정육들이 쫙 늘어져 있고 정육이라 그러죠. 고기 중에 제일 이 맛있는 부분 그래 정육이라 그러잖아요. 정육이 쫙 있고 또 밖에 보면 살찐 또 마구에는 살찐 말들이 또 디륵디륵 살찐 말들이 있어요. 그런 판국인데 당신도 배불리 처먹고 이 당신의 그 마구에 있는 그 말들도 배불리 처먹는데 밖에는 백성들은 황달이 들어있고 들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굴러다니고 이건 뭐냐면 소리는 인솔해요. 몰아서 짐승을 몰아서 말이나 뭐 소 이런 것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는 거와 똑같아 이거예요. 오, 완전 직격탄이죠. 그건 짐승을 몰아서 짐승을 풀어가지고 사람 잡아먹으라고 똑같다 이거예요. 당신 인간을 사람을 다스리는 임금입니까? 짐승을 다스리는 임금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그냥 막 직격탄을 쏴버렸죠. 그 다음 넘어갈까요? 수상식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거 그렇잖아요. 요즘 뭐 동물의 왕국 보면 막 사자가 막 가가지고 누 있잖아요. 아프리카 막 누도 죽으라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막 그 잡혀가지고 목을 찢어지고 죽는 거 봤잖아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새끼 꼭 저렇게 잡아 먹어야 되나 뭐 자연의 이치라 하지만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까짓 좀 풀로 사자나 호랑이도 풀 초식 동물이면 얼마나 좋았겠노. 어차피 진화하는데 초식 동물로 진화하지 왜 하필이면 저것들은 육식 동물이 되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수상식 짐승끼리 잡아먹는 것도 오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다. 아유 저거 참 너무했다. 그런데 위민 부모 임금이라는 건 백성들의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다 이 임금을 부모처럼 생각했는데 군사보 일체라 그랬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일체라고 똑같이 보았잖아요. 요즘은 그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군 대통령 선생 스승 부모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자기가 연결을 시키지 않고 따로 독립된 개체고 자기하고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부모 말 듣습니까 여러분? 요즘 선생님 말 들어요? 대통령 말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죠? 너무 바뀌었죠. 장단점이 있죠. 그런데 행정불면 어솔수의식인 오제기윈 부모야. 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정치를 행하는데 정사를 행하면서 불면은 면하지 못한단 말이고 짐승들을 인솔해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면 오제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짜이나 알이 어디에 있느냐 기위민 부모 백성들의 부모됨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 백성의 부모지 백성의 원수다 너는 이런 얘기잖아요. 짐승을 풀어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와 마찬가지 백성의 원수다. 어이구 겁나죠. 이렇게 화끈하게 얘기해요. 그 다음 중리왈 공자님이죠. 공자님은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중자를 쓰고 니자는 공자님이 그 공자의 부모님이 공자를 낳을 때 니구산이라고 요즘은 니산 요즘은 요걸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니산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니구산에 기도를 해서 낳았다 이래가지고 중리라 그러잖아요. 중리왈 공자왈 똑같은 말이에요. 시작용자 영이라는 건 뭐냐 인형이에요. 인형
근데 동물을 가지고 동물 인형, 소인형, 곰인형, 뭐 토끼 인형은 인형이 아니라 토끼 모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인자를 왜 답니까 거기에? 악어 인형 말이 되는가? 말이 됩니까? 악어 모형, 소 모형, 개 모형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시작이 여기서는 용은 인형이에요. 사람인자가 들어있잖아요. 시작 처음에 인형을 만든 자는 기무후호. 이 기호라는 것은 강조예요. 달리 말하면 절대로 이 후손이 없을 것이다. 씨가 마를 것이다. 이 강조입니다. 기호라는 것은. 거의 뭐뭐가 아니고 기호라는 것은 강조로 이게 일종의 수거예요. 후손의 씨가 마를 것이다. DNA가 사라질 것이다. 지상에서. 공자님 무시무시한 말 했죠. 무시무시한 말. 이게 왜 이 시작용자는 뭡니까?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인형을 넣었다 이거예요. 넣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형을 넣다 보니까, 아니, 뭐, 인형보다는 실제로 산 사람을 그 무덤 옆에 가서 죽여서 이 순이라 그러죠. 순장. 이 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이 무시무시한 그 사람을 인순이라고 그래서 인순이 생기게 한 것이 처음에 인형을 나무나 뭐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은 놈이 이 아이디어를 제공자니까 이놈은 DNA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공자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요. 공자님 말씀에도 약간의 하자가 있는 것이 원래 이렇게 처음에 이 인형을 넣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생사람을 잡아 넣었어요. 원래. 그 공자님은 몰랐죠. 상당히 이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일대에서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어요. 또 야만족일수록 더 많은 사람을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썼어요. 권력이 많은 그 놈일수록 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말, 개, 뭐 다 데려갔어요. 무덤에서 막 피바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 막 거기 가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노예들도 뭐 여자들도 뭐 데리고 살 여자들 뭐 전부 살았을 때 똑같이 그대로 죽여가지고 그대로 거기에다가 무덤 속에 부장품으로 삼았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건 좀 이게 너무 손실이 많지 않느냐. 몇백 명씩 집어넣고 막 이렇게 몇십 명 집어넣어 보니까 갑자기 일손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산 것보다도 인형을 만들면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인형으로 바뀐 거예요. 공자는 그건 모르셨죠. 어쨌든 알았건 몰랐건 간에 어쨌든 이 말씀도 훌륭하죠. 인간에 대한 이 존엄성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간을 넣어가지고 했으니까 그놈은 아주 씨가 마를 놈이다.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무덤에 아무것도 인형이건 사람이건 생사람이건 넣지 마라 이것이죠. 바꿔버렸어. 이것 해봐야 뭐 구슬을 입에 하나 넣어주면 끝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죠. 반함이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쌀을 집어넣는데 뒤에 사람들이 쌀보다는 또 구슬을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반함. 반자는 밥 먹을 반자고 함자는 입에 입에 물고 있다. 반함이라 그랬어요. 밥반자. 반함이라고 이렇게 했죠. 네. 근데 뭐 그 뒤에 말이죠. 밥을 넣지 않고 말이죠. 거기다가 막 돈을 넣고 막 금덩어리를 넣고 이래가지고 장자에 보면 그 뒤에 사람들이 이 왕공 귀족들의 무덤을 막 도구를 하잖아요. 그래도 막 발로 막 턱을 밟아 깨가지고 막 그 속에 있는 그 구슬이나 금덩어리 막 끄집어내는 이런 장면을 장자에 실어 놓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묵자 같은 사람은 시체만 딱 넣고 아무것도 넣지 마라. 관도 종 쓰지 말라. 그냥 거적으로 말아가 넣으면 돼. 박장이죠. 그게 박장. 그러나 유학에서는 후장, 두터의 장례를 지내는 그 의식이 남아가지고 그 속에 뭘 이것저것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 짝이라든지 뭐 그릇이라든지 뭐 많이 넣었잖아요.
특히 막 천자가 죽었을 때는 막 거기에 온갖 그 천자가 평소에 쓰던 걸 거의 다 집어넣었어요. 어쨌든 그렇고 옆으로 나간 얘기입니다만은 하여튼 중리가 시작용자 기무 이거 상당히 인도주의적인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예, 약간의 그 어폐는 있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위기 상인의 용지야.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위는 뭐 때문이다만 그것이 그 바로 아까 그 이 용이 상인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그것을 썼기 때문이다. 사람 모양을 했기 때문에 이 양이면 생사람을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흉측한 발상을 일으키게 만든 단초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씨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어놓으면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상인의 용지다. 자, 그런 정도인데 여지하는 어떻게 하여서 사삼위는 이 불쌍한 백성들로 하여금 배고파서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 공자는 이렇게나 인도주의적이고 이런 훌륭한 공자님의 가르침을 그걸 내가 후계자인데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좀 나를 좀 써서 좀 이렇게 정치를 잘하면 되는데 내 말만 듣고 나에게 실제 권력을 한 번도 주지도 않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 천하에 있는 제후라는 인간들이 나를 진짜 쓰는 놈이 한 놈도 없다 이거예요. 나의 주장이 인도주의, 왕도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확 끝난 말이죠. 어떻게 이 위대한 이 공자의 그 인도주의적인 그 정신도 있고 내가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말이지 굶어 죽게 만드느냐 백성들을 이렇게 그대로 직격탄을 때려버린 거예요. 겁나죠? 어이구, 엄청나죠. 하여간 맹자는 화끈하죠. 그래서 왕을 좀 깎아내리고 막 직격탄 했던 거를 뒤에 맹자 젊은 그래서 여러 시대 사람들이 막 깎아내버려 어떤 경우는 3분의 1을 좀 깎아내버리고 말이죠. 껍데기만 가지고 가르쳐라 이런 놈도 있고 그랬어요. 왕들이 별별 인간들이 다 있었죠. 하여튼 이 목에 가시 같은 이 권력자들에게 패도주의 패권주의자들에게는 맹자는 목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다 싫어했는데 주자가 나타났어. 주자 이전에는 사실 누굽니까? 북송 때의 정자 또 형제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나 그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자가 나와서 이 맹자 집주를 쓰고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고 또 이 노너 이 중용대학과 함께 사서라 그래서 이거는 지식인이면 유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강조를 하고부터 사서하게 시경, 서경, 역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유학의 정신이 더 담겨 있다 이거예요. 역경이나 시경이나 서경에도 유학의 정신이 있지만 사서처럼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놓은 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사서학이 그 종래의 삼경학보다도 더 작용을 하는 그런 이 키포인트를 만든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주자예요. 주자가 그 면에서 주자는 사상사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주자도 결국은 철학자이지만 철학에 앞서서 정치가예요. 네. 정치가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평등하게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느냐. 그 실제적인 어떤 행정사항도 중요하지만 우선 인간 교육. 이 바탕에 확실한 철학이 위민정신이라든지 혹은 애민정신이라든지 평등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깔려야 그런 철학 사상이 깔려야 더 확실한 효과를 누리는 그러한 이 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철학적인 면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주장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사공학파라 그래가지고 진량이라든지 사공학파 이런 사람들로 우선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 힘을 다해 주력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전도 받고 빈잔도 들었지만
그러나 기능교육보다도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다. 인성교육.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철학을 더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자가 당세나 후세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것이,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너무나 철학적으로 기울었다. 현실과 이상이 있으면 이상적으로 너무 기운 게 아니냐. 이런 적을 받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주자가 들으면 기절할 일이죠. 죽었다가 다시 또 죽을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인간들이 있는 거죠.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뭘 모르면 그렇게 쉽게 욕을 하고 입을 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주작가 나쁜 게 아니라 주작을 받아들여가지고 주작을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교조주의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이권을 노리던 이른바 권력자들, 권력을 탐하던 자들, 그래서 결국 나라까지 망친 자들이 죄지. 어떻게 주자의 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썩었다고 욕한 사람 많은데, 교회가 무슨 세습을 하고 말이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이 오면 기절할 정도로 말이죠. 당장 허물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 짓는 게, 그게 그 사람이 나쁜 것이지 예수 자체가 예수의 생각이나 예수의 말씀이 나쁜 겁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주자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자를 너무 모르는. 주자를 아는 사람들은 너무 기가 찬 일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무슨 주자가 죽어야 나라 산다. 이거는 정말 황당무계한, 일지반에도 없는 완전히 이게 너무 무식해서 말이 안 나오는 헛소리예요. 알고 실제로 비판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 흘러가지고 강의 오염, 이 주자나 공자나 혹은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원은 아주 맑은 물이에요. 누가 먹어도 괜찮은 맑은 물이. 이 뒤에 내려오다 강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소똥도 똥물도 들어오고 인분도 들어오고 빨래 타고 난리 쳐가지고 물을 못 먹게 된 물, 이걸 가지고 이분들을 탓하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이걸 살리도록 노력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성전을 허물으려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막 욕하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이 원래 그 정신을 이렇게 혼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이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일이 돌아가자 이거예요. 이걸 계속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 실천 안 하잖아요. 공자나 주자나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걸 우리 조선 500년 동안 실천한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거의 없어요. 평등주의라든지 애국 애족이라든지 수많은 이 좋은 이념을 그대로 실천한 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여기 이걸 보고 욕을 할 수 있나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탐욕이 후세 이거 공자나 주자의 유학에 이 껍질을 쓰고 이 양도구역했던 그러한 탐욕을 가졌던 인간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망쳤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졌던 고귀한 이념이 망쳤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헛소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맹자는 또 역시 이런 면이 있어요. 맹자는 공자보다는 좀 더 이 공자 사상을 심화시켰으면서도 공자보다도 더 뜨거운 현실에 관한 개혁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맹자 아주 유의 깊게 주목할 만한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루한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